전통 무현물 무림천하 제22화 낙양의 핏빛 갈림길 그리고 아미의 얼음꽃. 낙양성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비릿한 피냄새만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성안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달빛조차 가려버렸고 평화롭던 거리는 이제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둘째 왕제의 욕심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다. 그가 몰래 키워온 10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살수들은 궁궐의 두꺼운 성벽을 단숨에 넘어 안으로 들이닥쳤다. 황제가 머무는 침수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겁에 질린 내시들과 궁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황제의 목숨은 바람 앞에 놓인 가느다란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살수들이 차가운 칼날을 지켜들고 황제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이었다. 멈춰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끝을 세우느냐! 집채만한 몸집의 산인 팽왕수가 포효하며 그들 앞을 막아서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그의 뒤에는 목검, 연검, 풍검 3명의 무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팽왕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 팽왕수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한, 단 한 놈의 자객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살수 10여 명이 좌우로 나뉘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살수가 날카로운 찌르기를 시도했지만 팽왕수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칼날의 옆면으로 적의 칼끝을 쳐내며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팽왕수의 팔꿈치가 살수의 가슴팍을 강하게 강타하였다. 가슴뼈가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살수는 뒤로 수기를 날아가 기둥에 박혔다. 다른 2명의 살수가 위아래로 동시에 칼을 휘둘러 왔다. 팽왕수는 칼자루를 양손으로 꽉 쥐고 바닥을 향해 대각선으로 크게 그어내렸다. 그의 칼끝에서 뿜어져 나온 시퍼런 칼바람이 바닥의 돌판을 종이장처럼 찢으며 나아갔다. 밀려드는 힘을 이기지 못한 살수들의 칼은 힘없이 부러졌고 그들은 피를 토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목검, 연검, 풍검 3명의 무사라 칼을 들고 침입자들을 향해 달려가며 칼을 휘둘러 주인은 엉망이 되었다. 칼소리와 비명소리가 한데 섞여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살수 우두머리가 이빨을 갈며 공중으로 몸을 날려 팽왕수의 정수리를 노렸다. 팽왕수는 비웃으며 거대한 칼을 머리 위로 가볍게 들어올렸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팽왕수는 그 상태에서 팔 근육을 부풀리며 그대로 위로 밀어올렸다. 어딜 감히 머리 위를 넘보더냐. 힘의 차이를 견디지 못한 우두머리가 허공에서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거대한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대궐 마당을 가득 채웠다. 둘째 왕제는 공격이 여의치 않자 고수 10여 명의 복면인을 데리고 궁궐티로 날아갔다. 같은 시각 황궁에서 가장 깊고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정자. 이곳은 아직 난리통이 미치지 않은 듯 고요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공주가 몸을 피하고 있었다. 공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에 몸을 떨고 있었다. 멀리서 여러 개의 인형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객들이 외쳤다. 공주가 저기 있다. 보로로 잡아라. 공주의 목소리와 시녀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하울룡의 신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울룡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공주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주님. 여기는 그림자조차 저들의 피로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울룡은 떨고 있는 공주의 손을 자신의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하고도 굳건한 온기에 공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고 주변의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복면을 쓸 10여 명의 괴한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인질로 잡기 위해 공주를 노리고 있었다. 우두머리로 모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허공을 날아올랐다. 공주, 백부에게 이리 오너라. 백부가 잘 보살펴줄 것이야. 울룡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몸 안 깊은 곳, 단전에서 잠자고 있던 대환멸신법의 정순한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기운은 온몸을 타고 소리 없이 흐르며 울룡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살수들의 움직임은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느리게 보였고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손바닥 보듯 선명하게 보였다. 운룡이 발을 가볍게 떼었다. 그의 몸은 마치 무게가 없는 종잇장처럼 매끄럽게 허공을 미끄러져 나갔다. 그러자 살수들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살수가 칼을 내리쳤지만 운용은 칼날이 얼굴 앞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칼날을 비껴갔다. 운용의 발걸음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상체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피하는 와중에 살수의 팔꿈치 안쪽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튕겼다. 순간 살수의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며 칼끝이 옆에서 달려오던 동료의 가슴을 찔렀다. 동료의 칼에 맞은 살수가 꼬꼬라지자 운용은 소매를 한번 크게 휘둘렀다. 그의 소매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기운이 달려들던 살수 3명의 안면을 타격하였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나동그라졌다. 운용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으며 모든 동작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다.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던 살수 2명의 발밑으로 투명한 기운의 파동이 휘몰아쳤다. 툭. 작은 소리와 함께 두 살수의 몸은 바닥 깊숙이 처박히며 정신을 잃었다. 공주를 노리고 날아오던 우두머리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방향을 틀려 하였다. 하지만 운용은 이미 그의 착지 지점에 서 있었다. 그는 우두머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운용의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기운이 우두머리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하였다. 그것은 칼보다 날카롭고 번개보다 빨랐다. 우두머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중에서 온몸의 맥이 한꺼번에 뒤틀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남은 살수들이 겁을 먹고 품 안에서 암기를 꺼내 한꺼번에 던졌다. 수십 개의 은침과 표창이 비처럼 운용과 공주를 향해 쏟아졌다. 공주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지만 운용은 차분하게 오른손을 앞으로 펼쳤다. 허공으로 뻗은 그의 손바닥 주위로 공기가 기이하게 뒤틀리며 반투명한 소용돌이가 형상되었다. 챙! 챙챙! 날아오던 수십 개의 암기들이 울룡의 몸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허공에 멈춰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끌린 듯 암기들은 부르르 떨며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울룡이 손목을 가볍게 돌려 숲을 향해 밀어냈다. 멈춰있던 암기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꿔 살수들에게 되돌아갔다. 자신들이 던진 무기에 다리와 어깨를 맞은 살수들이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였다. 울룡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에게서 뿜어지는 절대적인 강함이 서구 주령을 압도하였다. 공주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떨림을 느꼈다. 글만 쓰는 여린 서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날 공주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기습에 실패하여 도망치던 살수들의 앞길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정자박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마성탁이었다. 울령은 궁의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청이방 무사들과 함께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었다. 이 쥐새끼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마성탁이 거친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놓인 커다란 나무를 발로 찼다. 날아간 나무가 살수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마성탁의 굵은 팔뚝이 살수의 목을 낚아채 그대로 땅바닥에 내리찍었다. 옆에서 달려들던 다른 살수가 칼을 찔러왔지만 마성탁은 단단한 손바닥으로 칼날을 꽉 움켜쥐고 그대로 비틀어 부러뜨렸다.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던 살수 한 명의 목에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장칠이었다. 장칠의 움직임은 고요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가 검을 한번 휘둘러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검기가 실처럼 가느다랗게 허공을 갈랐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가 아주 정중히 안내줄 테니. 장칠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수십 개의 검기를 쏟아냈다. 도주하던 살수들은 자신이 언제 배웠는지도 모른 채 목에서 솟구치는 핏줄기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마성탁의 파괴적인 힘과 장칠의 정교한 살수가 합쳐지자 숲은 순식간에 시체로 가득 찬 무덤이 되었다. 낙양의 밤을 어지럽혔던 피비린내 나는 반란의 불꽃은 그렇게 하운용의 지혜와 청의방의 도움으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한편 구름조차 발을 멈춘다는 아미산의 높은 봉우리, 아미파 본산의 너른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속가에서 수련해온 제자 설란이 오랜만에 장문인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설란은 하얀 눈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장문인의 눈을 가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밖에서 홀로 수련을 따들었는데 내 기운이 대단해 보이는구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장문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미파의 정예 3의 10여 명이 대련장에 섰다. 설란이 가볍게 발을 굴렀다. 그 순간 설란의 발끝에서 시작된 얼음 같은 한기가 물결처럼 대련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단숨에 얼어붙은 땅 위에서 사매들의 발걸음은 둔해졌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차가워졌다. 사매 10여 명이 일제히 합격수를 전개하며 각자의 방향에서 칼을 휘둘러 왔다. 설란은 칼을 뽑지도 않은 채 눈을 감고 몸을 가볍게 회전시켰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솜털처럼 가벼웠고 사매들의 칼날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매의 칼등을 툭 쳤다. 순간 칼등에 맺힌 차가운 기운이 사매의 팔을 타고 올라가 그녀의 움직임을 굳게 만들었다. 설란은 멈추지 않고 소매를 크게 휘둘렀다. 그러자 허공에서 수천 송이의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환영이 나타나 대련장을 가득 메웠다. 사매들의 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칼에는 상대를 죽일 듯한 기세가 담겨있지 않군요. 설란이 손가락을 튕기자 보이지 않는 기온의 화살들이 사매들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하며 쏘아져 나갔다.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공기를 가르는 서늘한 파동만큼은 실체가 불명하여 지켜보던 이들의 피부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앗! 사매들이 비명을 지르며 칼로 막으려 했으나 기운의 화살들은 칼날 사이를 뱀처럼 파고들었다. 검을 휘두르는 찰나의 틈조차 설란의 기운 앞에서는 거대한 성문처럼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사매들이 뒤늦게 검을 회수하려 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설란은 단 한 명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오로지 제자들의 소매 끝과 옷자락만을 정확하게 뚫어 바닥에 고정했을 뿐이었다. 사매들은 자신의 옷자락이 보이지 않는 대못에 박힌 듯 바닥에 달라붙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고 경악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문인은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설란이 보여준 기운의 깊이는 이미 장문인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곳에 도달해 있었다. 장문인은 설란의 손끝에 남은 잔잔한 떨림을 보며 그녀의 경지가 이미 아미파의 역대 고수들의 비견된 수준임을 직감했다. 설란아, 이것이 정녕 네가 홀로 닦은 무공이란 말이냐? 기운을 다루는 솜씨가 가히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렀구나. 대련을 마친 설란이 장문인에게 청을 울렸다. 그녀는 수많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정중히 예를 갖추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만년설처럼 차갑고도 단단했다. 설란은 자신이 작은 청이방을 만들었음을 알리며 장문인님, 저는 이제 암이라는 포근한 둥지를 떠나려 합니다. 제가 세운 청이방이 무림의 정의를 바로잡는 새로운 기둥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림대회에 참석해보려 합니다. 설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심이 서려 있었다. 장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설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림대회는 각지의 괴물들이 모이는 전쟁터다. 청이방이라는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는 순간 너는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설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문인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면 아미의 명예를 걸고 결코 패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장문인은 설란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림대회가 열리면 추천서를 써줄 것을 약속했다. 설란은 장문인의 허락을 받은 후 아미산의 웅장한 봉오리들을 뒤로 하고 산문을 나섰다. 낙양의 잠룡 하운용과 아미의 얼음꽃 설란, 두 개의 거대한 운명은 이제 천하라는 커다란 판 위에서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하였다. 한 명은 용처럼 솟구치고 한 명은 서리처럼 세상을 덮으며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였다. 아미산의 안개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은 평화가 아닌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핏빛 광천은 산등서기를 타고 흘러내려 마치 온 대지가 소리 없이 울부짖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설란은 산길을 내려가며 소매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허공을 꽉 쥐었다. 비록 손에 잡히는 실체는 없었으나 그 안에는 장문인의 무거운 신뢰와 소림사 무림대회라는 거대한 기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방금 전 사매들을 제압했던 서늘한 기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시대는 이미 거대한 격전지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정파와 사파의 해묵은 갈등은 이제 독고황이라는 어둠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무림의 명숙들은 다가올 재앙 앞에 숨을 죽였다. 하늘이 내린 두 천재, 하운용과 설란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발씩 발을 내디뎠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무림의 역사는 언제나처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쓰일 준비를 마쳤다. 수백 년을 이어온 낡은 권위는 힘없이 바스라질 것이며 그 폐허 위로 피어날 새로운 영웅들의 서사가 대지를 적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라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아미산의 전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 예리한 투지가 서려 있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비릿한 피냄새와 거친 흙먼지를 머금고 있었다. 설라는 다시 한번 소매 안의 허공을 고쳐주며 자신의 발걸음이 무림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게 될지 차분히 상상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은 단순한 전진이 아니라 천하라는 거대한 판을 뒤흔드는 첫 번째 수가 되었다.